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항상 애써주시는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을의 활력을, 농촌의 희망을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마을 주민 주도적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집행 정산 교육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보조사업의 전체적인 과정과 올바른 보조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보조금을 집행, 정산하고 그간 잘못된 보조금 관리 방식을 올바르게 수용해보며 법규와 지침에 따른 보조금 정산 절차를 확립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되고 어떤 절차로 보조사업이 추진되는지 지원 절차 흐름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모기관의 일정에 따라 기관의 홈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계획 공모 계획이 공고됩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원하시는 사업자들은 기관의 신청기간 내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 후 심사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가 선정되며 그 결과를 공모기관에서 통보해 드립니다. 이런 과정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면 비로소 보조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추진 절차입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교부신청, 집행,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금 정산 완료 이 4단계로 보조사업을 추진하시게 됩니다. 단계별로 중요한 사항들은 뒤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2가지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부신청서 제출은 공모기관이 정하는 기일 안에 꼭 제출해 주시고 정산보고서 또한 사업 종료 후 정하는 기일 안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까지 단계별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생기는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교부신청 전에 보조금 집행과 정산 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보조금, 자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의 명의는 단체명, 마을명, 사업명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일 경우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맞추고 계속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의 통장에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부신청서 제출 시에 전용 카드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부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에 포함된 자부담을 보조금 통장에 먼저 입금한 뒤에 교부신청서 제출 시 자부담이 예치된 통장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잔고가 0원인
통장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부 신청 전 준비 사항이 끝났으면 이제 교부 신청과 사업 진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부 신청서는 공모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문의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괄적인 사업계획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보조사업자분들께서 사업계획을 포괄적으로 적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적지 마시고 각 사업의 비목별로 구체적인 계획과 산출 근거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년도 사업계획을 그대로 제출하시는 관행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변경되는 것이 없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변경, 집행하거나 사업계획에 없는 집행 또는 정산 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은 절대 편성 불가합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를 제외하고 단체 운영 목적의 자산 취득비, 시설비, 상근 직원 인건비 등은 절대 편성 불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셨으면 이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공모기관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공모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 공모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받은 신청서는 공모기관의 담당자의 교부 신청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공모기관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교부 이후에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조금의 집행은 교부 신청서상 사업 집행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부 신청 및 교부 이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 또는 경비를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공모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변경 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 감독 부분으로 필요시에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공모기관에서 지도 감독 시에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으셨다면 사업 집행 계획에 따라 알차게 보조금을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금 집행의 기본적인 순서는 품위, 결의, 지출, 증빙서류 구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 증빙서류를 잘 챙겨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품위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 전에 돈을 쓰고자 함을 알리고 결제받는 행위로 품위서와 견적서를 구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공모기관에서 금액에 따라 비교 견적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기관에 문의하시어 구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의는 물품을 받거나 계약이 이행된 경우 업체에 돈을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알리고 결제받는 행위로 결의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납품 및 청구서를
구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 시 증빙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카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카드 영수증에 물품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물품 내역이 있는 간이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이체를 한 경우에는 송금 확인서와 전자세금 계산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의 경우 상대방이 과세 사업자일 때는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비과세자일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사항을 보시면 물품 사진과 공연 또는 강의 시의 현장 사진, 그리고 다수에게 물품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배분 내역과 같은 증빙이 필요하고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성 지급 시에는 원천 징수 납부 영수증을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은 현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만 집행이 가능하고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가급적 자부담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현금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집행하도록 하고 정산 제출하실 때 반드시 입금 확인서, 거래 내역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유흥업소와 같은 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적발 즉시 환수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오른쪽 필요한 증명 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누락 없이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카드 사용 예외 사항입니다. 강의비, 공연비 등의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는 카드 사용 예외에 해당하며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챙기지 못하고 있으신 부분입니다.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공연비를 지급 시에 입금 확인서만 첨부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사료 지급 시에는 강사 자격, 강의 확인서, 그리고 강의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연비 지급 시에도 공연 확인서, 공연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사비에 교통비 포함 지급은 불가합니다. 바로 뒤에서 알아볼 내용인데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이행입니다. 원천징수 부분은 사업자가 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원천징수란 상대방에게 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강의비, 공연비 등의 인건비성 성격의 사례비, 수당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의 요건으로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세 가지가 있으며 요건별로 알맞게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인 기타소득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일회성 강의, 일회성 공연 등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지급액의 8.8%를 미리 떼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예를 들어 일시 사역을 하거나 주차 안내 등 행사 보조 성격의 단순 인건비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비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지급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원천징수 요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요건에 맞게 상대방에게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서 제출 시에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구비해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증빙 서류로는 지급 내역서, 입금 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원천징수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원천징수 의무를 잘 이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조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당부사항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공모기관의 담당자와 협의 후에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관리사항입니다. 많은 보조사업자분들이 정산보고서 제출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교육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 집행계획서 작성 관련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산출 내역을 구체화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계십니다. 산출 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부 신청서 제출 시 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 필요 서류들 꼭 챙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건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인건비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산 시에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천징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꼭 이행하여 주시고 강사료, 공연료 지급 시에는 아래의 증명자료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 내부자에게 인건비성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환수 대상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품 구입 및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물품 구매 시 물품 검수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모든 물품 구매 후에는 물품 검수를 하고 사진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와 납품서 및 청구서는 한 세트로 잘 챙겨주시고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업체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잘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환수 대상이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사 진행 시 식비 관련입니다. 행사 진행 중 식비 지출 시에도 증빙서류가 부실한 편입니다. 증빙사진도 없고 구입 목록이 없는 영수증만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물품 검수 사진 그리고 구입 목록이 적힌 영수증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대의 경우 보통 행사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에 따른 진행사진이나 참석자 명단과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하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비는 1인 8,000원 이상 과다 지출하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 관련입니다. 회계 업무 처리 담당자 변동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좌 이체한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를 꼭 첨부해 주시고 지출 품위서, 결의서 등의 지출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작성,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교부받기 전에 집행한 부분은 보조금으로 대체하여 보존할 수 없으니 지원금 교부 후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사항은 꼭 기억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꼭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조금 바른 사용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실천합시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을의 활력을, 농촌의 희망을.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